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갖고 왔어?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에요? 에이스. 아, 시몬스 침대. 아, 시몬스? 네, 그건 시몬스 침대고.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다. 어쨌든 오늘 들어갈 침대. 오늘 침대래. 오늘 알아볼 종목 에이스 침대입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글로벌 금융 위기였어요. 2008년. 네, 2008년 말.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폭락했죠. 그때 코스피가 1100, 코스닥은 245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이랑 보면은 엄청 많이 살아났죠. 1100에서 지금은 2600을 찍었다가 2100을 떨어지는 상태고, 코스닥은 245를 찍었다가 900을 찍고 다시 700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아, 그래서 2009년에 자본가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그때 증시가 폭락했으니까 그때 주가 다 쓸어 담으면은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뭐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2600 고점에서 팔았다. 그러면 수익률이 160%인 거예요. 근데 에이스 침대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고점일 때는 수익률이 560%였어요. 수익률이 560%면 이거는 연 복리로 했을 때 20%거든요. 20% 나오면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려요, 보통. 그러니까. 워렌 버핏 연 25%씩 나와요. 근데 에이스라는 종목 연 20%씩 냈던, 에이스라는 곳이 대단한 곳이었지만 7월에 주가가 폭락하고 말았어요. 원래 10월에 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얘만 7월에 먼저 반영이 됐어요. 왜 올랐던 거고 왜 떨어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에이스 침대가 무차입 경영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빌린 돈 없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입금들을 다 갚아버려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익은 전부 다 주주 몫이죠. 그래서 잘하면은 전부 다 주주 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결정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에이스 침대에 안유수 회장이 있어요. 안유수 회장이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장남 안성호 씨가 46%의 지분율, 그리고 자사주 10.44%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자사주랑 자기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게 총 87%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2005년 말로 넘어갔을 때는 자기 지분을 넘겨주면서 안유수 회장이 5%, 그리고 안성호 장남 사장이 74.56%, 그리고 자사주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13.6%까지 늘어나요. 그럼 유통주식수를 제외하고 자사주 그리고 일가가 가지고 있는 유통수가,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93.16%예요. 93.16%. 그럼 유통되는 주식은 6.84%밖에 없죠. 와, 그러면은 그거네. 그러니까 지금 무차입 경영을 선언하고 네. 이익이 주주한테 넘어가니까 네. 경영자도 주주로서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상패 사유감이 돼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피해갔냐? 이제 자사주라는 거를 유동성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대우증권이랑, 지금은 미래에셋대우로 바뀌었는데 대우증권이랑 유동성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소액주주로 분류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과연 자사주를 어떻게 소액주주로 분류를 하냐? 그 유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물론 근데 자사주라는 게 긍정적인 역할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주주의 부를 증진시킨다거나, 아니면 M&A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백기사를 찾는 데 쓴다거나, 경영진이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게, 네, 힘을 그런 유지할 수 있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매입해가지고 유통이 안 될 정도로 하는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이제 에이스 침대는 그걸 잘 활용해 온 거예요. 10년 넘게 그 유동성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데 문제는 딱 언제였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소액주주라고 하면은 전체 유통량 중에 1%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5%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소액주주는 아니면서 공시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1% 이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5%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근데 누군가가 에이스의 지분을 1% 이상 샀나 봐요. 그래서 원래 자사주를 유통주식수로 포함하면은 20.44%인데 누군가가 1%를 소유하면서 이 소액주주가 19%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본부에 경고를 받죠. 그래서 니네 뭐냐, 처분해라 이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사주를 매각을 결정합니다. 아, 불쌍하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1%가 됐고, 네, 누군가가 1%를 매입했고. 와, 대박이다. 재밌죠. 얘 재밌다. 네. 자, 이 시기에 에이스 전체 주식수는 220만 주였어요.
그리고 아까 6.86%의 유통 주식수는 15만 주예요. 근데 얘네가 자사주를 얼마를 매각하기로 했냐? 13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거든요. 와. 그러면 유통되는 게 15만 주인데 13만 주를 털면은 이거 주가 폭락해요. 유통되는 게 15만 주인데 13만 주 털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점이었던 45만 원이 펑 떨어지면서 이게 자사주가 전체 시장 중에 5.8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86%를 털었는데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거를 사실 그 유동성 계약을 했었지만 누군가의 소액주주는 아니지만 어떤 투자자에 의해서 H침대는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H침대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자, 이게 뭐냐? 2002년에 빌린 돈도 없었죠. 이제 차입금도 없고 돈도 잘 벌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이런 걸 싹 다 뜯어봤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거의 300억씩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도 300억씩 거의 동반하면서 계속 들어와요. 자산 규모도 조금씩 커졌고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왔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뽑아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수익이 다 어디로 갔냐? 현금 흐름표에 보면 유형자산의 취득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요. 이게.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그 300억을 다 빠져나갔어요. 유형자산의 취득이란 이제 항목으로 넣었다며. 네, 이 벌어들인 돈을. 네네. 이 유형자산의 보통- 취득에 대해서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내는데? 조지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죠. 왜냐면 설비 투자를 확장한다거나 더 영업 능력을 확장한다거나 건물이나 아. 땅을 더 산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취득을 좀 더 세밀하게 뜯어봤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거를 어디다가 넣었나 봤더니 네, 이제 또 다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자산 매입한 그러니까 땅, 공장 이런 걸 매입하는 데 썼다.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뜯어보니까 설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공장의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수주를 엄청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유형산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 생산 가능 금액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설비 투자랑 공장을 짓는 데 쓴 게 아니라 다른 데 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자산 취득 항목의 경로를 2012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싹 조사를 해봤거든요. 와. 전부 다 이제 토지, 건물 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300억씩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땅만 샀다는 거잖아. 땅, 건물을 샀던 거죠. 아, 부동산 업을 좀 한 거네. 그쵸? 사실은 부동산 업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걸 2014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알 수 없는 그 자사주 타격 때문에 정말 알부자인데 뻥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부동산 가치가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올랐어? 그러니까 땅들이랑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로 봤을 때 장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취득 가격이 3천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자기 가문 사업이네. 그죠? 근데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자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80% 가까이 오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네들도 이게 좋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확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럴 것 네. 같아. 자신들도 이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알부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자기 집이랑 기업이랑 거의 동일시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저는 이 정도면은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로 봐요. 유통되는 것도 없고 뭐 주가 떨어져봤자 얘네들 피해 볼 거 없어요. 그냥 자신들한테 배당 주거나 아니면 자기 돈이에요 거의. 진짜 튼튼하게 해놨네. 지금 점점 에이스 침대가 침대라는 산업이 더 확장될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제 침대 팔 때 거의 다 팔았고 이제 막 프리미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역성장성을 메꾸기 위해서 부동산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